태웅의 선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와,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거 큰일 났네 싶은데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괜찮은데 싶은 구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건 이겁니다. 이게 진짜 위험 신호일지 아니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 일단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바로 보시죠.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단 7억 원입니다. 7억. 작년 이맘때 39억 원 벌던 회사 맞나 싶죠. 진짜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계산해보면 무려 82%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태움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딱 감이 오시죠. 근데 진짜 빨간불은 사실 여기에 켜졌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게 뭐냐면 회사가 자기 본업으로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76억 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히 물건 팔고 일했는데 오히려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심각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아니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매출은 작년 876억에서 올해 864억,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물건을 못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는 건 작년만큼 팔았는데 팔아도 남는 게 없었다는 거죠. 마진, 즉 이익률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마진이 박살났을까? 태용이 뭘로 돈 버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의 절반이 넘는 53.8%가 풍력 발전 하나에서 나와요. 이건 태용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풍력 시장이라는 배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풍력 시장에 순풍이 불면 같이 날아가지만 바람이 멈추면 그냥 같이 멈춰버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실적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회사의 맷집,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연 기초 치력은 튼튼할까요? 와, 이 표 하나가 이번 분기 재무 상황을 그냥 다 보여주네요. 작년 3분기에는요, 현금에 489억 원이나 들어왔어요. 쌓였죠. 그런데 올해는 반대로 76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1년 만에 돈이 콸콸 들어오던 수도꼭지가 돈이 줄줄 새는 구멍난 수도꼭지로 바뀐 거예요. 이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빚 구조도 한번 뜯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심상치가 않아요. 보시면 원래는 길게 보고 천천히 갚아도 되는 빚, 즉 장기 차액금이 650억 있었는데 이게 싹 사라졌어요. 대신에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급한 빚, 단기 차액금이 250억에서 1180억 원으로 거의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빚이 늘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빚의 질이 아주 나빠진 겁니다. 훨씬 더 위험해진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전체 빚의 총량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러니까 바로 갚아야 할 빚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지금 태용의 상황은 마치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단기적인 자금 압박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태용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싶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가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왜 버티고 있는지 그 저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는 태용만의 진짜 무기는 과연 뭘까요? 태용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비밀은 바로 일관 생산 체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원재료인 쇳물을 만드는 것부터 최종 제품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까지 모든 걸 회사 안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조직도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한쪽 제강사업부에서 최고급 강철을 만들어요. 그럼 바로 그걸 옆에 있는 다른 팀, 단조사업부로 넘겨서 최종 제품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거죠. 원재료 생산이랑 가공이 그냥 한 회사 안에서 한 몸처럼 착착 움직이는 겁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나겠죠? 어떤 분석에서는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직접 양을 키워서 최고급 양털로 명품 양복을 만드는 재단사 같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과 가격을 완벽하게 내 손 안에 쥐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첫째, 원가 절감. 둘째, 품질 보장. 셋째, 납기 안정.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특히 이 기술력으로 뭘 해냈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쇠뭉치, 라운드 블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재료가 크니까 제품을 만들 때 버리는 부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효율이 무려 15%나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태용만의 기술, 해자, 모트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태용의 아픈 구석과 강력한 무기를 모두 봤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까요? 앞으로의 리스크와 기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태용의 가장 큰 리스크와 가장 큰 기회는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바로 풍력 산업에 대한 엄청난 의존도입니다. 그래서 풍력 시장이 휘청하면 태용도 같이 휘청하는 게 리스크고요. 반대로 앞으로 커질 차세대 대형 해상 풍력 시장이 열리면 그때 가장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게 기회인 거죠. 정말 위기이자 기회, 딱 이 말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태용이 지금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15메가와트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부품, 또 첨단 가스 터빈이나 수소 경제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 이런 차세대 먹거리를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성장을 위한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투자자의 시각에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3분기 실적 쇼크.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단기적으로 분명히 위험합니다. 둘째,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일관 생산 체제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펀더멘털이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이 회사의 운명은 글로벌 풍력 시장의 흐름에 거의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장기적인 성장은 결국 미래에너지 기술 R&D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태용에 투자한다는 건 풍력 시장의 미래와 회사의 기술력, 이 2가지에 거는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단기적인 실적 부진, 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이 회사가 가진 근본적인 강점과 미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남들이 다 외만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아닐까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